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네, 오늘장 제가 노래를 정말 마음 편히 부를 수 있었던 오랜만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낙폭을 대다수 만회하면서 오늘 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지만 조금씩 따져볼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낙폭 과대가 조금씩 수급이 들어온 건지 이걸 진짜 찐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빨간불이 가득 들어온 시장 속에서 오늘 우울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두산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6개월이 걸린 두산그룹주에 합병안 무산이 되나라고 잡아봤는데 제목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두산에너빌리티 직격탄 6개월 걸린 개편안 또 연기되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직격탄 6개월 걸린 지배구조 타임라인을 한번 쭉 잡아봤습니다. 7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의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 결정이 일어났었고요. 여러 번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무려 8차례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2일에 제가 그때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새 개편안을 승인을 했었고 12월 12일 이제 임시주총에서 이게 결정만 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벤트가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씩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내용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오늘 임시주주총회, 주총 특별거래 사안이었던 이 임시주주총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지배구조 개편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돼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적으로 이 개편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세 가지의 종목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주가를 보신다면 개편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엄령이 터지기 전에 12월 3일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결국에 임시주총이 미뤄지게 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65,200원에서 앞자리 수가 심지어 바뀌었습니다. 52,200원으로 하락은 2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1,150원에서 17,180원으로 19%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이 되는 것이 이게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바라봤던 건지 43,350원에서 오늘 종가 43,200원. 결국에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나머지 종목들, 이 두산그룹주 외에도 정말 많이 흔들렸었는데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한 차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임시주총 결과가 좀 이제 취소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밀렸는데 어떤 이유로 밀리게 됐는지 임시주총의 연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면요. 분할 합병이기 때문에 주총 특별 결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이 참석이 필요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최대 변수는 국민연금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산이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율은 30.39%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도적인 찬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6.8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띄워주시면 국민연금에서 어제 전문위원회에서 15차 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분할합병에 대해서 조건부로 찬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가 주식 매수 청구권 확보를 위해서 오늘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찬성을 하지만 보합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낮을 경우에는 찬성하지 않겠다.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은 오늘 종가보다 높은
쿠폰 2890원, 두산 로보틱스도 8470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라고 봤던 거고요.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당할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나는 찬성하지 않겠다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박상현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로 촉발된 시장 혼란으로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는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는 큰 폭으로 밀렸고요. 오늘같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빨갛게 타오르는 장 속에서도 두산그룹주만큼은 피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또 한 번 연기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두산그룹 주주분들이라면 또 한 번 그 변동성을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된 것 같은데 주주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차장님이 나오셨을 때 시장 빨갰고요. 오늘도 시장이 정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타오르는 건 지난주 화요일과 다르게 어제의 낙폭을 다 만회하는 그런 불타오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종가를 좀 회복해주면서 마감을 보여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종가는 회복해주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당연히 좋았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저번 주 방송 끝나고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 끝나고 저녁에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갑자기 뭐가 그쵸. 터져버려서 네.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휴가를 써서 도망을 가야 네. 될지 그런 고민을 좀 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 환율이 급격하게 튀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하루였는데
오늘 그에 못지않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길을 네.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왔는데 뭐 몇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결국 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반등이 나왔을 때 내 종목이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대장주격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네. 지금 다들 고민을 하시고 있으실 거고 그리고 향후에 반등이 나오고 시장의 정상화가 돌아왔을 때 주도주의 재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들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오늘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다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 한번 다 겪어봤었잖아요. 2020년도에 제대로 코로나를 맞고 계좌가 거의 깡통까지 내려왔었다가 급격하게 2021년, 22년도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좋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계좌를 뭐 더불어 팔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은 2020년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두고는 있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때는 사실은 시장이 급락에 나왔을 때 누가 받쳐줬냐면 개인들이 다 받쳐줬거든요. 그때 그래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개인들이 다 끌어올렸다라고 할 정도로 뭐 저희 증권사 객장에서도 진짜 줄 서면서 네. 계좌 개설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어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시장의 매도 주체가 누구였냐면 개인 투자자였고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매도가 많게는 7천억에서 8천억까지 나왔고 그 7천억, 8천억 매도 자금은 사실은 이제 매도의 성격으로 보자면 반대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내 투자에서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정도의 상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건지 아닌지를 지금은 사실 향후 3개월 내지 4개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오늘 반등이 안 나왔으면 우리나라 증시 내년도에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든 하루 한 주에서 네. 어느 정도 희망을 봤던 오늘 하루의 장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똑같이 불타오르는 장이지만 지난주 화요일에는 그래도 차장님의 기분 좋은 웃음을 제가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반등 속에서도 우려감이 좀 섞여 있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내 종목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 윤재 초이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상승한 종목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하락한 종목에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임시주총이 12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임시주총을 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계엄령 사태 이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총을 취소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두산그룹주의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았던 거고요. 사실 속된 말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이게 뭐 되게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분할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룹을 이제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짜 회사를 떼나와서 두산 로보틱스에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쵸.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 살리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 합병의 주체가 어떤 거냐고 하면 이거 과거에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은 결국은 이렇게 자회사로 편입이 됐지만 과거에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의 합병의 사례도 있었어요.
그때도 결국은 두산 중공업이 피해를 봐주면서 두산 건설을 품은 계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알짜자 회사를 떼내서 두산 로보틱스를 붙여주는 건데 왜 그 밸류에이션 방법을 DCF나 DDM으로 안 하고 왜 PSR로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PSR은 그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눠서 이제 밸류에이션 한 기업 가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보통 이런 부분들은 성장주 애들 위주로 밸류에이션 하는데 많은 그 모델링으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보통 IPO 할 때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DCF 같은 방식을 잘 안 쓰거든요. 네.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성장 주식들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뭐 PS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거를 떼와서 밥캣을 로보틱스를 붙이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왜 PSR 기법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두산 그룹에서 이거를 합병 비율을 좀 올려줬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인 거고요. 여기 급락 나오기 이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청구 가격이 21,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물론 지금 주가가 밀려가지고 17,00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들은 100이면 100 다 반대 이사를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어떤 주주가 웃고 있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웃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합병이 무산이 되고 뭐 연기한다고 했지만 이게 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시 할 전국이 거라고 이런데.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도 기대감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요 두산 대신에 뭐 이게 뭐 결국은 네. 두산 로보틱스가 좋아지는 건지 본업이 근원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할 텐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도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될 걸로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현재 컨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영업이익 적자로 보고 있는 거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마냥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두산 밥캣을 어떤 방식으로든 두산 그룹은 떼내서 두산 로보틱스로 붙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은 두산 그룹이 부채 비율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데 자본 확충을 부채 비율이 많으면 네. 그게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딥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뭐 채권 발행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개선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밥캣을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를 붙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은 계속적으로 뭐 내년에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주가가 크게 한번 밀렸고 첫 번째는 합병 비율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투자자들도 이 부분들을 두 번씩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건 아니라고 할 때 털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한 번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할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 종목 상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님께서 두산 로보틱스를 7만 원에 들고 계시고 1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합병 내용이 나왔던 것 자체가 두산그룹주에서 두산 로보틱스라는 신사업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이 가장 환호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그런 이슈에서는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게 뭐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고 네.
뭐 저번에 항상 올해 상반기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협동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나 그리고 의료 AI 관련된 회사들이나 내년도 그렇고 올해 뭐 볼 거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같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시장일 때는 보통은 어닝이 깨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박살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어닝이 살아있는 종목들, 특히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먼저 반응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반등 먼저 나온 주식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2차전지 양극재 회사들, 뭐 대표적인 회사가 에코프로 BM이 있었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 있었고, 이런 주식들이 코로나 때 크게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HMM 이런 주식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었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려면 적어도 저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네. 또 12월이 왔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와줘야 할 텐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두산 로보틱스는 합병 깨졌기 때문에 1차적인 모멘텀은 깨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사인이 나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산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 차장님의 초이스로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한 가지 종목은 지금 한국가스공사고요. 한 가지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좀 묶여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 종목인데 많이 둘 다 밀려 내려갔죠. 한 종목은 특히나 정책 드라이브가 끊기면서 그 원동력을 잃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할지 감이 안 와요. 어떤 종목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LIG 넥스원 초이스했습니다. 네, 차장님과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초이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 취소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빨갛게 타오르면서 6.1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비초이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는 공통적인 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왕고래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고 슈팅이 네. 나왔던 거잖아요. 그 시점이 결국 5월달, 6월달부터 주가가 많이 올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서 작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통 이런 유틸리티 업종들 같은 경우가 히스토리컬한 PR 밴드로 보게 되면은 10배를 넘어가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고 지배주주의 입장에서 어쨌든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정권에 따라서 좀 뭐 색깔이 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큰 이익을 보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정부에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정부도 있었고요. 반면에 지금부터는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익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대신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네. 이익의 몇 %를 배당 성향을 높아지게 하겠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유틸리티 업종들 중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최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초이스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어찌됐든 계엄이 선포가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왕고래 관련된 어떤 정부 뭐라고 해야 되죠? 예산안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예산안이 내년도께 제가 수치가 대략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법안이 8억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사실 시추성을 하지 빌려오는 비용조차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깨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에 뭐 64,500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러한 모멘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한국가스공사는 실적은 상당 부분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조선 주식도 주가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점까지 깨지거나 밀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쉽게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고무적인 부분들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상반기에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그러한 밸류를 제거를 한다면 지금의 현재 주가가 우리가 과거 올해 2월달, 3월달 한국가스공사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2만 원대 했던 주가가 3만 원대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어떤 타겟 프라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가격은 투자자 기준으로 볼 때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는 가격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컨셉에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우량하고 저평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은 제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국가스공사를 비스초이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만큼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만큼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사라진 듯 보인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초이스 종목 알아봤고요.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그 테마가 또 이 방산 종목들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지난 4일에 일단 그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일단 KAI 방문 일정을 취소를 했고요. 5일에서 7일 사이에 또 스웨덴 총리도 일정을 연기를 하게 되면서 K2 전차 수주가 올해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산 관련된 종목들 정말 주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상황이고 전저점 부근까지 거의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LIG 넥스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싸죠. 네. 14배까지 밀려온 상태고요. 주가가 왜 밀렸냐라고 우리가 되짚어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방산산업이 G2G 기반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원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G2G 비즈니스죠. 정부 대 정부. 네.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 이제 국가 원수가 가서 네. 세일즈를 하고 거기서 기존에 뭐 이런저런 물밑 작업이 됐었던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나와서 진행이 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LIG 넥스원이라던가 현대 로템이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런 방산 회사들은 G2G 비즈니스로 영업을 할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재래식 무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LIG 넥스원 기준으로는 M셈 그리고 L셈 그 거의 이제 키로수 기준으로 볼 때는 중대역 그리고 중대역 정도 수준에 되는 어떤 그 주파수 대역대 그 중대역대는 거리 위주의 어떤 재래식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핵과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 원수가 어디를 갔다고 해가지고 국가 대 국가로 수주를 따내거나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서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부분들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것도 일부 사실은 사실이지만 주가가 밀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급하게 프리미엄이 좀 반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IG 넥슨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프리미엄을 올해 받을 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내년의 실적도 사실은 기대해볼 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 오늘 리바운딩이 나올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만 보면 2025년도에 중동 세계 국가의 천궁 3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게 28년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비궁 입찰이 있고 말레이시아 천궁 2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거는 있어요. 특히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방산 쪽이 너무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방산 종목들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멀티플 기준으로 볼 때 주도주로 발돋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PER 올해 실적으로 1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가격대에는 싸다 비싸다라고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그 매수해볼 만한 네.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은 G2G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계엄 사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셨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는 굉장히 싼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 종목은 LIG 넥스원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가볼게요. 오늘 콘텐츠 종목들이 상한가 종목이 몇몇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26일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원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벌써부터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위즈빅 스튜디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이젠제님의 종목이고요. 1,709원에 15%. 오징어 게임 개봉 코앞이네요. 1편에서 관련주로 재미를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단순하게 테마주 형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게 실적적인 부분들 내지는 뭐 밸류에이션적인 관점들로 볼 때는 회사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하면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모멘텀으로만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매매예요. 그리고 속된 말로 단타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로 먹을 만한 룸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뭐 오징어 게임 1에서 VFX를 일부 좀 맡은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뭐 실적에 크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런 그 VGX 업체들의 사이즈가 많아봤자 매출액가 1,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많아봤자 더블 디짓, 뭐 두 자릿수 중반대 정도 이익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들은 조금 기술력이 있으면 종합 미디어 회사에서 인수를 해버려요. CJ도 이런 회사들 몇 개 인수한 적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보통 이런 상태인 거고 최대 주주가 유직이 볼까요? 컴투스네요. 컴투스가 최대 주주로 있고 컴투스가 인수하고 나서 뭐 제대로 된 적이 없었던 회사인데 그러면 20 며칠 날 오픈이라고 했죠? 26일입니다. 26일 날 오징어 게임이 오픈이라고 하면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응이 굉장히 난리가 날 정도로 반응이 났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또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네. 그게 그렇게 되는데 넷플릭스 관계자들 사이에서 예비 시사회 같은 걸 했대요.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개인적인 생각은 26일까지는 주가가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리아 밸류에이션은 K식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오픈 당일날 주가가 팍 밀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매도하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시장 분위기로 봐선 테마주 매매하기에는 어찌됐든 부담이 있는 레벨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60일선 기준으로 깨지지 않으면 비중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단타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높게 말씀을 드릴게요. 14,000원, 1,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살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한두일 전에는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챙겨가셔라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또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날았는데 수상하다 수상해님의 종목이고요. 상반기 대장 종목이었던 실리콘2 들고 계십니다. 396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고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중국 부양책으로 좀 올랐는데 조금 더 기다린다면 본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상반기에 실적 발표되고 나서 우리 기대감보다 너무 실적이 좋아서 이 종목이 슈팅이 강하게 나왔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좀 버텨주는 흐름은 있었지만 좀 VT보다는 밀리는 느낌입니다. 실리콘도 어떻게 보실까요? 좋죠. 네. 되게 좋은 회사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으셔야 될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실리콘2처럼 히든 밸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이제 대세 상승기를 지나고부터는 네. 사업이 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과정이 있으면 주식시장도 그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증가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식을 하려고 네. 해요. 실적이야 당연히 좋죠. 근데 이게 왜 밀렸을까요? 우리 한번 한번 알아보면은 11월 14일 날 거의 하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요 날이 실적 발표일이었거든요. 실적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보다는 제가 그날 기억을 하는 게 컨센보다 한 10% 정도 OP 영업 이익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이게 컨센서스가 딱 맞춰서 인라인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인라인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이 나오거나 네. 그러지 않거든요. 보통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20% 안에서 들어오는데 요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보다 소폭 덜 나왔는데 네. 이렇게 밀릴 정도라는 건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그 YY 증가율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실적 당연히 잘 나온 거죠. 분기 실적으로만 보면 원래 1,000억 정도 했던 회사가 3분기에 1,800억 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 151억에서 올해 3분기 426억 나왔어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이 회사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분기에 조금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4분기에 다시 한번 36,000원 이상을 트라이 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인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이 4분기가 성수기잖아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고 그리고 여러모로 K뷰티 인디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앵글이 판매 앵글이 다 중국 쪽으로 좀 몰려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북미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동남아 쪽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판로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성분적인 어떤 신뢰도 높은 K 화장품 뷰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리콘2가 잘 돼야지 국내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도 같이 동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연말쯤 되게 되면은 36,000원 이상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3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주 살펴봤습니다. 하한가가 나왔던 날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적 결국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았었는데 컨센보다 조금 낮게 나온 수치 때문에 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던가 모멘텀 자체가 탄탄한 기업이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수님의 종목이고요. 정치 테마주네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고요. 1,020원의 평단가 10% 들고 계십니다. 참 뭔가 불안한데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탄핵 가결이 됐는데도 이러는 걸 보면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을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이전 12월 3일이죠. 그날부터 동전주가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한가만 3번이 나왔어요. 이 종목 계속 들고 가기엔 부담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상한가에 계속 이렇게 터치가 나오니까 못 파시는 것 같습니다. 충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네. 이거는 이거 전문가한테 상담하시면 뭐라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그 차트를 잘 보는 차티스트도 똑같은 말을 할 네. 거예요. 요거로 상담해주는 그 전문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리엔트 바이오는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종목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런 정치 테마주 관련된 어떤 쪽지 몇 가지가 좀 도는 걸 봤는데 저도 심심해서 이거 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쳐봤어요. 네. 이게 여기 대표 오너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남시장 했을 때부터 후원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간 건 돌이켜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보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차트 보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종가는 너무 좋죠. 그러면 이런 시기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하세요. 그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래라 저래라 제가 뭐 가격 밴드까지 조정해드리면서 할 수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이런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 판단에 맡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감은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만큼은 좀 지켜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혹시 평단가랑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네, 30만 4천 원에 35%요. 아, 30만 4천 원에 35%면 시청자님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최근에 들어가긴 했는데, 네. 처음에 작년 8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아, 네. 작년 8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요번에 38만 원인가 그때 올라갔잖아요. 38만 원, 그쵸? 네, 그때가 올라갔는데, 자꾸 떨어지는데, 네. 121선이 깨져가지고, 그때 다 매도를 했거든요. 아, 그리고 다시 들어가셨군요. 다시 들어갔는데, 한 32만 원대 그때 네. 그래서 다시 했다가, 네.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26만 원 정도에 다시 추가 매수해가지고 네. 단가 낮춰가지고 지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을 한참 전에 매수를 하셨다가 고점 네. 터치가 나오는 것까지 지켜보시고 깨졌을 때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최근에 26만 원대 잡으셔서 평단가를 낮추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차트 흐름이 좀 깨져 있는 종목이고 어제 네. 바로 이 종목이 최저점을 또 한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질문 먼저 드린 다음에요. 추가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포스코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높은 고점에 들고 계시다가 한번 매도를 하셨고 최근에 한번 8, 9월 달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 나오는 것까지 보고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최근에 좀 평단가를 낮추신 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30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이 35%인데 상당히 좀 크죠.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빠질 만큼은 빠진 것 같기는 네. 한데 이제 바닥코리기는 한데 이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퀘스천 마크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023년도에 실적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뭐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2차전지 배터리들 이렇게 좋게 보는 네. 유튜버들이 포스코 홀딩스가 뭐 제2의 무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거다. 뭐 제2의 금양이 될 거다. 제2의 엔캠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2022년도, 2021년도 포스코 홀딩스가 영업이익이 9조를 찍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으로 꺾였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3조 그리고 올해 컨센이 2조 8천억입니다. 결국은 연결 실적에서 다 깨먹은 건데 깨먹은 게 2차전지 소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게 연결 실적이 이제 뜯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일부 갉아먹는 실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결국 2년 내내 지금 역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QQ로는 거의 기저가 좀 세가지고 계속 좀 갉아먹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년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저는 사실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레벨로는 올해와 별반 차이가 나지는 않을 네. 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컨센서스로는 매출액 76조 그리고 영업이익 3조 6천억이거든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73조, 매출액 73조, 영업이익 2조 8천억이에요. 근데 내년에도 생각보다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규제라던가 반덤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규제가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격적인 부분들은 빠진 만큼 다 빠진 건 맞아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여전히 2차전지 쪽은 안 좋고요. 리튬이 좋냐? 리튬 되게 안 좋아요. 리튬 재작년에 거의 마이너스 70% 빠졌어요. 리튬 가격만 하더라도. 그럼 반등이 나올 시기가 언제냐라고 되찾자면 실질적으로는 2분기 말쯤 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튬 가격은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때쯤 되면은 2차전지 업종들도 같이 반등 나오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까지 홀딩 할 수 있으시면은 홀딩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요 저점 깨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6개월 기준으로 볼 때 목표 주가 35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5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5만 2천 원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반기에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로 잡는다면 목표가를 한 3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만 2천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네. 단가에서 네. 내년 제가 보기로 1분기까지 제가 보고 네. 있거든요. 네. 1분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하면은 지금 있는 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단가에서 일단은 저희 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으로는 1분기까지는 반등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단가까지는 내년 상반기 1분기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차장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 수 이게 결국은 네. 이제 특히나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보통 이런 주식은 가치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PBR 1배 미만의 주식들이거든요.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BR이 0.3배까지 밀려와 있어요. 싼 건 맞는데 주식 시장은 결국 미인주 찾기 대회거든요. 네. 시장에서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지금 2차전지로도 모멘텀이 안 나오는 게 불보듯 뻔하고 그리고 철강 섹터가 좋냐라고 보자면 그것도 딱히 보여줄 만한 것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결국은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리스크는 사실 많죠. 관세가 있고요. 그리고 반덤핑 이슈도 있고요. 나올 만한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연결 실적으로 작용하는 포스코 홀딩스가 염화리튬 광구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리튬 가격을 보면은 진짜 많이 빠져 있어요. 이거 반등 나올까? 라고 보자면 여전히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분기 안에 단기간 주가가 급반등해가지고 나오려면 그건 저도 모르죠.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형국으로 그냥 꾸준하게 6개월 이상을 지나가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뭐가 나올 수 있을 거는 딱히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시청자님 1분기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조금 더 리스크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되셨을까요? 혹시 마지막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한 가지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은 만약 종목을 바꾸게 되면은 네. 어느 섹터로 바꾸면 좋을까요? 네, 빠르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목 교체를 할 때 추천하시는 섹터 있으실까요? 짧게 얘기해 주시죠. 매주 말씀드리지만 엔터, 조선, 뷰티 업종들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상담까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엔터 그리고 조선이었나요? 네. 네, 조선 그리고 뷰티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벤트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드릴 텐데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마이 페이지에서 고유 번호 그대로 복사하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통통 쿠폰 7,000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든 시장 상황 오늘은 물론 올랐지만 이런 소소한 기쁨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